좋다는 건 다 시켰는데, 잘 가르친다는 곳은 다 보냈는데, 도대체 왜 영어가 늘지 않는 우리 아이 어학연수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유학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브앤기브 줄리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십니다. 영어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데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어는 환경이 중요하다는데 아이를 위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려보면 유학은 가지 않으셔도 우리 아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유학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눈치채셨을까요? 어학연수나 유학이 한국에서 영어가 어렵다고 해서 쉽게 찾아가는 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정 안 되면 영어권 국가에 보내면 되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도 부모님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을 했던 저의 아이들과 미국에서 5년 동안 관리형 홈스테이 유학원을 했던 저의 경험들을 오늘 나눠드려보고자 해요. 어학연수나 유학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유학을 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를 제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 아이들과 미국에서 지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미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연수나 유학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미국에서 관리형 홈스테이 유학원을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던 곳은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이라는 작은 시골 지역이었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었어요. 주로 단기형 어학연수로 한 달부터 장기 유학까지 보통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아이들 단기연수 조기 유학 왜 보내시려고 하시는지요? 영어 공부가 왜 필요한지 직접 경험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요. 영어는 언어니까 어릴수록 영어 환경에 빨리 노출시켜줘야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게 될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보고, 듣고, 뜯고, 맛보고 해주고 싶으신 거죠. 결국엔 더 넓은 세계 무대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은 거죠. 자립심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부모님과의 떨어짐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큰아이들이라면 주도적 공부 자세가 되어 있는 미국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매일 밤 울어서 베갯잎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걸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다가 저도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어 때문에 현지인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음식이나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유학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어떤 아이는 진짜 비행기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얼굴을 돌리고 공항 쪽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미국으로 가게 될까봐 늘 불안하고 비행기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절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아닐까요? 작은 대안을 드리자면 어린아이의 경우는 정서와 음식이 맞는 믿을만한 안전한 한국인 가정이나 친척집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안전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미국 학교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라면 저처럼 관리형 홈스테이로 학교 숙제부터 부족한 과목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부족한 학교 수업을 함께 해주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학교도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자립심이 강하고 학습 습관이 잘 다져진 아이로 본인이 원한다면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미문화권의 다양한 경험과 어학 향상만이 목표인 단기 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라면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영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해결돼서 유학을 보내시면 영어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한 방은 아이의 태도와 마음가짐이겠지만요. 미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상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골든타임은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영어 하나만 배워와도 성공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춘기 전에 아이들이라 현지 아이들과 별 무리도 없이 잘 어울렸고 제가 관리하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잘 따라오는 나이였어요. 2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어를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을 나이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기 유학의 골든타임은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원어민처럼 기르고 싶다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당연히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전자라면 어릴수록 좋겠죠? 그때는 아무리 좋은 유학원 할아버지라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꼭 부모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미국 간 아이들이 언어적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도 빨라서 너무 미국식 사고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미국 아이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한국에 돌아오면 어린아이일수록 영어도 다 잊어버리기 쉽고 한국에서의 적응도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제대로 미국 입시에 맞추어 공부한 아이들이 더 잘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학연수와 유학에는 이렇게 골든타임이 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영미권 나라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어학연수와 유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어학연수와 유학을 하려면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학연수는 유학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 오히려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기 유학의 경우는 양육 환경과 주변 환경, 그리고 학군과 학교 등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연수든 유학이든 무엇보다 한국에서 먼저 제대로 준비하고 영어를 익힌 후에 보내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은 제대로 한국에서 준비하고 각오하고 온 학생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전쟁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2명의 고1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단기 어학연수로 왔던 학생이었고 한 명은 유학으로 온 학생이었는데 단기 어학연수로 왔던 학생의 경우는 미국에 오면 저절로 영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의 바람은 미국 캠프 첫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울면서 속상해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행히 캠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배려로 구글 번역기와 온 세계의 공통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영어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다짐과 함께 캠프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상태의 어학연수에서 그 누구보다 아이가 느꼈을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귀국 후에 이런 힘든 경험들이 영어학습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왔던 고1의 학생이었는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가 원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의 첫 성적표와 과제물 제출했던 라이팅 에세이 리포트 카드를 보면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희 아이보다 리딩이나 라이팅에서 눈에 띄게 좋은 성적과 선생님께서 써주신 최고의 코멘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한 것인가 했는데 그 아이의 에세이를 보는 순간 정말 잘했다. 되게 잘 썼다.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학년의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잘 쓴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한국에서 어느 학원 다녔어?
영어는 얼마 동안 했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는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했으면 물론 한국의 고3인 시니어 때 AP라고 있는데 이게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는 과목들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대학 이수학점을 인정해주는 과정인데요. 그 아이는 이 과정도 몇 과목 마치고 졸업하더라고요. 오히려 일찍 미국에 왔던 제 아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하기 스피킹을 제외한다면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기의 경우도 처음에는 어느 곳이나 저희 아이가 라이드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될 만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영어 내공이 있어서였는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혼자서 차를 타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왜 제가 유학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제대로 학습된 방대한 인풋이 얼마나 질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영어 어학연수만이 목적이라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한국에서도 단기 어학연수처럼 이루어지는 캠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마표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캠프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캠프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알파벳 기초반부터 이런 캠프를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어진 실력을 더욱 점프업 시킬 적당한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의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어학연수의 장점이라면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미국 한 달 어학연수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1년 학원비보다 더 큰 액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1년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 연수 한 달이 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보내시겠지만 아무리 관리형 어학연수나 유학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1년을 제대로 공부한 아이가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게 되면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바로 본게임인 수업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엄마표 영어로 실력을 다져주시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시키셔도 충분히 우리 아이 탄탄한 영어 실력과 능력을 만드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특히 어학에서 배움의 의지와 결정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아이, 옆집 아이의 성공이 내 아이의 성공의 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닌 부모님 스스로가 내 아이를 정확히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잘못된 선택으로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시간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브앤기브 줄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